나는 강민호 55살. 퇴직을 앞두고 세월의 무게가 어깨에 내려앉는 나이에 오랜 친구 녀석을 만나러 부산에 왔다. 나는 과거 교직 생활을 10년쯤 하고 적성이 맞지 않아 학교를 나와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고속버스가 터미널에 닿았을 땐 이미 밤이 깊어버렸고 전화기를 쥔 손끝이 떨렸다. 이 늦은 시각에 친구를 깨우는 건 도리가 아니었다. 미안한 마음에 결국 혼자 하룻밤을 해결하기로 했다. 문제는 주말이었다. 터미널 근처 모텔은 죄다 만실. 네온사인 불빛만 번쩍이며 내게 차갑게 객실 없음을 내뱉는 듯했다. 길 위에 서서 허탈하게 담배를 꺼내 물었는데 그 연기 속에서 내 처지가 더욱 초라해 보였다. 55이라지만 이 나이에 객실 하나 못 잡고 거리를 헤매다니. 그때 골목 어귀에 낡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여인숙. 세월의 풍파를 고스란히 맞은 듯한 간판은 반쯤 떨어져 있었고 창문은 오래된 커튼으로 덮여 있었다. 들어가선 안 될 것 같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다. 나는 문을 밀어 열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눅눅한 곰팡내와 낡은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다. 프런트에 앉아있던 노파가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방 있어요? 나는 낮게 물었고 그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분명 만실이라던 터미널 주변과 달리 이곳만은 이상하리만큼 여유가 있어 보였다. 열쇠를 받아 방에 들어서자 삐걱거리는 침대, 벗겨진 벽지, 그리고 희미한 전등빛이 나를 삼켰다. 창밖에서는 알 수 없는 발자국 소리가 오가고 복도 끝 어딘가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나는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꿈틀거렸다. 부산에 아직도 이런 후미진 동네 여인숙이 있다니 놀랍군. 나는 침대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알 수 있었다. 이 여인숙에서의 하룻밤이 내 인생의 또 다른 막을 열어젖히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 서랍장 손님 여러분, 잘 계셨나요? 항상 건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방 안 공기는 눅눅했다. 오래된 전등은 깜빡이며 꺼질 듯 말 듯 어둠과 싸우고 있었다. 나는 괜히 창문을 열어보았지만 바깥 골목에서 올라오는 비린내와 술집의 고함 소리만 밀려들었다. 문을 닫자 방은 다시 답답해졌다. 그때였다. 똑똑. 낡은 문이 2번 두드려졌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혹시 잘못 찾아온 손님이 아닐까 싶어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아까 카운터에 있던 노파였다. 그녀는 낡은 물주전자와 깨끗해 보이지 않는 수건 한 장을 들고 서 있었다. 손님, 물하고 수건 좀 가져왔소. 나는 멋쩍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런데 그녀는 돌아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잠시 나를 빤히 바라보더니 낮게 물었다. 혹시 뭐 필요한 거 다른 건 없소? 나는 순간 당황했다. 무슨 뜻인지 몰라 고개를 갸웃했다. 필요한 거라니요? 그러자 노파의 입술 끝이 비틀리듯 올라갔다. 어딘지 모르게 의문스러운 미소였다. 왜 있잖아, 낯선 도시에서 늦은 밤이면 외롭지 않냐는 거지. 그 말은 곧바로 공기 중에서 다른 의미로 번져갔다. 성매매를 은근히 암시하는 뉘앙스였다. 나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지만 그 말은 내 가슴속 깊은 곳을 건드렸다. 아내와 사별한 지 벌써 5년이 넘었다. 처음 2년은 지독한 상실감에 술로만 버텼다. 그러다 몸이 망가져 병원 신세를 지고 나서야 겨우 술잔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여자의 체온, 숨결, 손길, 그 모든 것은 여전히 나와 거리를 두고 있었다.
55이라는 나이는 연애를 새로 시작하기에도 욕망을 억누르기에도 어중간했다. 나는 속으로 외로움과 호기심이 맞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 마음 한쪽에서는 이러면 안 된다.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하고 다그쳤다. 그러나 또 다른 한쪽에서는 오늘 밤만큼은 괜찮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달콤하게 속삭였다. 나는 결국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노파의 눈빛이 이상하게 번뜩였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답을 들은 사람처럼. 그럼 됐어. 잠시 후에 얘 하나 보내줄 테니 편히 쉬시오.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내 심장은 쿵쾅거렸다. 뭐라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내 몸을 휘감았다. 두려움과 기대, 죄책감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다. 침대에 앉아 있으니 시간이 더디게 흘렀다. 머릿속에는 아내의 얼굴이 번쩍였다. 나를 다정히 바라보던 눈빛, 투병으로 야위어 가던 얼굴, 마지막 순간 내 손을 꼭 쥐던 그 힘. 민호 씨, 나 없이도 잘 살아야 해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도대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건가? 그러나 동시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남자의 본능이 나를 배신하듯 꿈틀거리고 있었다. 문득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구두굽이 낡은 마룻바닥을 두드리며 천천히 다가왔다. 내 숨이 가빠졌다. 시간이 멈춘 듯 그 발소리가 내 문 앞에서 멎었다. 드디어 오는 건가? 나는 본능적으로 허리를 고추 세우며 한 손은 무릎 위에, 다른 한 손은 주먹을 꼭 쥐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기 시작했다. 그 좁은 틈 사이로 한 줄기 향수 냄새가 스며들었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에서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지도 모를 한밤의 사건을 맞이하게 되었다. 문이 삐걱 열리며 여자가 들어섰다. 순간 나는 숨이 막혔다. 동그란 얼굴에 또렷한 눈매, 40쯤 되어 보이는 귀여운 인상의 여자였다. 낡은 여인숙의 눅눅한 공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맑은 기운이 풍겼다. 이런 곳에서 몸을 파는 여자일 리가 있나? 속으로 중얼거리며 나는 그녀를 차근차근 훑어보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낯선 도시, 낯선 여자, 그리고 노파의 말처럼 금세 성적인 행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현실에 내 온몸이 극도로 흥분했다. 몇 년 만에 느껴보는 살아있는 욕망의 불꽃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여자의 눈이 내 얼굴에 닿자마자 그녀가 흠칫 놀라더니 방구석으로 몸을 피하는 것이 아닌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두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나는 그녀를 알지 못하겠는데 왠지 그녀는 나를 아는 듯 보였다. 사업이 망한 뒤에는 홀로 살아온 지 오래다. 아내와 사별한 지도 어느덧 5년. 외로움이 깊이 뿌리내려 이제는 늘 그림자처럼 곁을 맴돈다. 그날 부산 여인숙 방에 들어온 여자를 처음 마주했을 때 내 심장은 불길처럼 뛰었다. 그러나 곧이어 그녀의 반응은 뜻밖이었다. 나를 보자마자 눈이 커지며 뒷걸음질 치듯 방구석으로 몸을 피한 것이다. 그 눈빛 속엔 경계와 놀람이 한꺼번에 섞여 있었다. 저 어디서 본 적 있으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전 기억에 없습니다만. 왠지 낯이 익어서요. 혹시 전에 학교 선생님이 아니셨나요? 맞아요. 사업하기 전에 학교에 한 10년 정도 근무했었지요. 혹시 진성여고에도 계셨었나요? 맞아요. 아니 어떻게 그걸... 그럼 제가 아는 선생님이 맞으실 것 같아요. 제가 기억력이 나빠서 성함은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근데 국어를 가르치시지 않았나요? 그래, 맞아, 국어를 가르쳤지요.
난 소름이 돋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눈앞의 여인이 다름 아닌 내가 진성여고에서 가르쳤던 제자라니.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그녀는 꿈이 시인이었던 문학소녀였었고 나를 많이 따르던 진이 김진이었다. 학교에서 국어책을 읽던 그 맑은 목소리, 또렷한 눈빛이 떠올라 내 가슴을 후려쳤다. 그런데 지금 낯선 여인숙 방에서 다시 마주하다니 믿기지 않는 현실에 목이 메었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어쩌다 이런 길을 걷게 된 거니?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무너져 내리듯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대학에 진학하고 졸업 후 평범하게 결혼했다 한다. 남편은 소규모 사업을 했지만 경기 불황이 닥치며 빚더미에 올랐다. 결국 거래처의 압박과 채권자의 독촉 속에 끝내 무너지고 말았단다. 그날 이후 제 인생도 함께 무너졌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처연했다. 남편은 술에 취해 매일같이 자책했고 아이를 돌볼 여유조차 잃었다. 그러다 어느 비 오는 날 음독으로 유명에 달리했다 한다. 그녀는 남편의 싸늘한 얼굴을 떠올리며 두 손을 떨고 있었다. 나는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남편의 죽음은 삶 전체를 뒤흔들었다. 남은 건 빚과 어린아이. 친정에서도 도움을 줄 여력이 없었고 친척들의 눈길은 차갑기만 했다. 당장 아이에게 우유 한 통 사줄 돈도 없는 날들이 이어졌다. 버티려 했지만 세상은 잔혹했다. 저도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아이 굶기는 것보다 제 체면을 굶기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녀의 고백은 칼날처럼 내 가슴을 베었다. 한때 교단에서 미래를 꿈꾸던 소녀가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이런 길에 내몰린 현실. 나는 말문이 막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뒤틀리고 망가져 버릴 수 있다니. 그리고 그 증인이 지금 내 앞에 울음을 삼키며 앉아 있었다. 난 차마 나를 따르던 제자를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제자에게 성적인 행동을 할 수 없어. 진이에게 괜찮다면 얼마간의 돈을 더 줄 테니 술이나 한잔하며 그간 세상살이 얘기나 하자고 제안했다. 그녀는 좋다고 수락했다. 난 노파를 불러 맥주 몇 병과 간단한 안주를 구하고 진이와 얘기를 나누게 되었다. 시간이 쉽게 흘러두어 시간은 얘기를 하게 되었고 술이 취하자 제자 진이의 눈빛이 묘해졌다. 선생님, 사실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제가 학창 시절에 선생님을 많이 좋아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니다, 몰랐지. 어린 학생들이 다 그렇잖니. 어떤 놈은 편지를 보내고 어떤 놈은 종이약을 접어서 보내고 어떤 놈은 꽃을 보내고 시집을 보내고 그랬지. 그때가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절이었지. 사회에 나와서 많이 후회한 게 아마도 그런 순수한 아이들과 보냈던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커서이기도 했지. 그런데 너도 그중 하나였니, 하? 너무 기분 좋구나.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가 길어졌다. 진이는 어느새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단순한 옛 제자의 것이 아니었다. 술김에 쏟아낸 말이 나를 얼어붙게 했다. 선생님, 전 어차피 몸 파는 여자예요. 제 임무에 충실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사실 남자라면 누구나 그럴 것이다. 묘령의 매력적인 여인과 한 방에 있다면 어떻게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갈 수 있을까? 제자이기에 술이나 한잔하며 이야기나 나누자는 내 얘기는 진심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건 위선이었을 것이다. 순간 심장이 요동쳤다. 스승과 제자 결코 넘어서선 안 될 선. 하지만 그녀의 고백은
내 안에 오래 묻어둔 욕망과 외로움을 파고들었다. 진이는 술잔을 내려놓고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눈빛이 끈적하게 달라붙어 도망칠 수 없었다. 흔들리는 촛불처럼 방 안 공기는 묘한 열기로 가득 찼다. 그때는 그저 바라보기만 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며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술 기운에 흔들리는 어깨가 내 팔에 닿자 나는 숨이 막히는 듯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경고등이 켜졌다. 하지만 동시에 5해 넘는 외로움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그녀의 고백이 진심인지 술 기운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낯선 여인숙 방 안에서 나는 나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졌다. 방 안은 금세 숨막히는 열기로 가득 찼다. 진희의 저돌적인 눈빛, 흔들리는 어깨, 그리고 다가와서는 주저함 없이 내 품에 안겨드는 그 순간 나는 저항할 힘을 잃고 말았다. 5년을 삼켜온 외로움이 무너져 내리듯 터져나왔다. 입술이 스치자 전율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그 달뜬 호흡, 가까이서 느껴지는 체온, 술에 젖은 향기가 머릿속을 마비시켰다. 나는 더는 스승도 어른도 아니었다. 그저 한 남자로서 눈앞의 여자를 갈망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손끝이 닿는 순간마다 진이의 몸은 작은 떨림을 보였다. 그녀의 시선에는 부끄러움과 욕망이 뒤섞여 있었고 그 눈빛이 나를 끝없이 끌어당겼다. 방 한구석에서 깜빡이는 희미한 불빛조차 우리의 숨소리에 휩쓸려 흔들리는 듯했다. 나는 알았다. 이것이 잘못된 길임을. 하지만 그 잘못이 주는 짜릿한 유혹은 차라리 파멸처럼 달콤했다. 어차피 이 일은 세상 누구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둘은 이미 나이 먹은 어른 아닌가. 나는 스스로에게 명분을 주며 그녀의 입술을 탐닉했다. 그녀의 옷을 벗기자 탐스러운 가슴이 드러났다. 옷을 입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드러난 나신에서 가슴은 육중해 보이기까지 해서 남숨이 막혔다. 난 그녀의 가슴을 포악스럽게 움켜쥐었다. 그녀가 달뜬 목소리로 하마이너스 선생님을 외쳤다. 그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날 더 흥분시켰다. 그건 마치 선생님으로 불러서 날 더욱 흥분시키려는 그녀의 의도 같기도 했다. 난 상당히 거칠어져서 그녀의 온몸을 애무했다. 내 아랫도리는 이전엔 상상하지 못할 만큼 의기양양해져 있었다. 그녀는 입으로 그걸 애무했다. 난 손으로 그녀의 사타구니를 만졌다. 들쩍지근한 애액이 마치 홍수가 난 듯 넘쳐 흘렀다. 그녀의 몸으로 들어가자 온몸이 전기로 지지는 듯 짜릿했다. 진이가 내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가까이 다가오자 내 안의 욕망과 긴장이 폭발 직전까지 치솟았다. 금기된 관계라는 죄책감이 오히려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만들고 달콤하면서도 위험한 전율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다. 그녀의 숨결, 살갗의 온기, 떨리는 몸짓이 내 모든 감각을 지배했다. 나는 스스로를 억누르려 했지만 점점 더 불가항력적으로 그녀에게 끌렸다. 방 안 공기는 뜨겁게 달궈졌고 시간은 멈춘 듯 느껴졌다. 스승과 제자, 남과 여의 경계를 완전히 넘어 우리는 서로에게 단 하나의 존재로 흡수되었다. 긴장과 흥분, 금기와 욕망이 뒤섞인 이 순간 내 마음과 몸은 어느새 단순한 이성이 아닌 극한의 감각으로만 존재하고 있었다. 진이의 손길은 조심스럽지만 단호했고 나의 손도 그를 따라가며 그녀의 몸과 마음을 탐험했다. 이 순간 우리는 단순한 스승과 제자가 아닌 서로를 갈구하는 두 사람, 오랫동안 잊지 못했던 사랑의 화신이었다. 그녀의 떨림과 내 심장의 떨림이 서로를 닮아가며 방 안은 따뜻한 열기와 침묵 속의 교감으로 가득 찼다.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 냄새, 손끝의 온기, 부드럽게 떨리는 몸짓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겼다. 이 모든 감각이 하나로 어우러져 마치 오랫동안 갈망해온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듯 완벽한 순간이 되었다. 서로의 눈을 보며 미소 짓고 숨결을 느끼며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서로의 존재를 완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이 밤, 오랜 기다림의 끝에서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사랑을 나누었다. 부끄러움도 죄책감도 잠시 내려놓은 채 단순히 서로의 존재와 감정을 탐닉하며 오래도록 잊고 살았던 뜨거운 삶의 온기를 느꼈다. 진이와 나 두 사람의 심장은 한 박자로 뛰고 숨결은 서로에게 스며들었다.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는 오직 우리만의 순간이었다. 한바탕 사랑의 시간이 지나자 진이는 내 가슴에 얼굴을 묻고 물었다. 선생님, 부산엔 언제 다시 오시나요? 왜? 진이야? 죄송하지만 선생님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년이요. 물론이지. 내가 만약 부산에 온다면 무조건 널 만나러 올게. 정말요? 전 너무 더러운 년인데요. 젊은 시절 나는 꽤 강박적으로 도덕적이었다. 세상 일을 판단할 때 늘 옳고 그름의 경계를 선명하게 그었고 진이처럼 몸을 파는 여자를 사랑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정의와 규범이 자리했고 그것을 벗어난 사람에게는 냉정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삶의 굴곡과 사람들의 사정을 보고 나니 세상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넓어졌다. 완전한 용인까지는 아니었지만 판단의 엄격함보다는 관용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제 나는 진이처럼 상처와 삶의 무게를 짊어진 사람에게도 마음을 열 수 있었다. 그저 사람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이다. 누가 과연 몸을 팔면서 살고 싶겠는가? 누구나 귀부인으로 살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작고 힘없는 개인을 고귀하게 그냥 두지 않는다. 어쩌면 이게 세상의 진실이다. 고귀해도 인생이고 하찮아도 고귀한 인생인 것이다. 잠깐 잠이 들었나 보다. 그녀의 씻는 소리가 들렸다. 샤워를 하고 나온 그녀를 보자 난 곧 헤어질 아쉬움이 너무 컸다. 난 다시 그녀를 끌어와 자리에 눕혔다. 나이가 들어 쉽지 않을 걸 알았지만 난 그녀와 쉽게 헤어지고 싶지 않았다. 그녀도 나의 기분을 아는지 나를 애무하기 시작했다. 우린 다시 두 번째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다. 어쩌면 그녀를 다시 만나지 못할지 모른다는 생각, 그녀는 나와 번호를 주고받았지만 다시 날 만나기 꺼려할지도 모른다. 나 역시 바쁜 세상살이에 살다 보면 언제 부산에 다시 올지 모른다. 친구를 만나기 위해 부산에 온 것도 겨우 7, 8년 만이니 말이다. 어쩌면 난 진이와 헤어지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몸이나 파는 여자를 다시 만난다고 제발 그러지 마라 하고 스스로 훈계할지도 모른다. 나는 나 스스로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생각도 했다. 단지 이 순간 내 몸과 감각과 취한 분위기에 어울리는 본능적인 행동만이 최선이란 생각을 했다. 단지 지금 이 순간이 다시는 오지 않을 내 인생의 순간 중 최고의 순간으로 생각하고 몰입하려 애썼다. 그녀와 사랑을 나누고 나자 왠지 내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선생님, 우세요? 아니다. 진이야. 왜요? 그냥 너와 난 무슨 운명이어서 이런 곳에서 이렇게 만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세상 일이란 게 너무 우습기도 하고. 맞아요. 선생님, 어제까지만 해도 우린 꿈에서조차 만날 수 없는 그런 사이였는데 말이에요. 이건 신이 우리에게 주신 작은 선물일까요? 어쩌면 제가 학교에서 선생님을 갈망한 것에 대한 신의 선물이란 생각도 들어요.
진이는 문학 소녀의 기질을 발휘해서 소설가스러운 대답을 하였다. 난 진이의 머리카락을 매만지면서 속으로 다짐하였다. 적어도 최소한 다시 한 번만이라도 그녀를 만나러 부산에 다시 와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적어도 그게 그녀에 대한 몸 파는 것이 죄스러워 자신의 욕망이 부끄러운 그녀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 것이다. 재미있으셨나요? 이야기 서랍장이었습니다.